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HK+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화센터가 주관하는 인문강좌 인생인문화, 오늘은 어느덧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정말 마지막을 장식해도 좋을 정말 멋진 분이 오셨어요.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방송하고 또 음악하고 노래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북모닝이라는 독서 모임을 통해서 네. 예술하는 분들을 조금 더 나은 발전하는 세계로, 네. 생계를 위해서도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한 걸음씩 더 움직여보자, 이런 그 의미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 이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백희 씨를 어떤 축제 현장이라든지 예. 공연장에서 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예. 이렇게 머리를 세우고 뿔티 안경을 쓰신 분들이 전주 후에는 네. 많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좀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죠. 그 현장에 가면 네. 이치훈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만나고. 저는 이제 방송으로 많이 하고 있고, 아무튼 그 본업은 원래는 스타피쉬라는 그렇습니다. 밴드의 보컬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경력이 굉장히 화려해요. 예. 그 라디오의 DJ를 또 맡고 계시기도 하고, 또 TV 프로그램의 내레이션까지 또 하시고, 그리고 또 보컬 강사에 악기 강사도 하시고, 최근에는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또 하는 기획팀의 일원으로서도 활동을 아주 열심히 또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백희 씨의 삶을 한번 들어보면서 인생 인문화 제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백희 씨 하면 본업이 뮤지션이니까, 그렇죠. 뮤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뮤지션이 돼야겠다 하고 뮤지션이 된 건 또 아니고요.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이것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사실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보통은 음악가들이나 가수분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난 음악할 거야. 그래서 막 보컬 학원도 다니고, 그렇죠. 10대 때부터 벌써 막 연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저는 그냥 노는 게 좋았거든요. 노는 게 그럴 수 있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도 저도 노는 게 좋죠. 그래서 공부는 이제 학교에 시작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 시간만큼은 틀림없이 학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좀 힘들어했고, 뭔가 좀 규격화되어 있는 삶이 좀 견디기 힘들었군요. 그걸 빼면 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빼고 나머지가 재미있는 것 중에 찾아보니까 저는 노래가 재밌었고요. 당시에는 뭐 할 게 많이 없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돌아다닌다거나, 우리는 요즘 이제 하이킹이라고 부르지만 그런 이름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동네에 코찔찔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그 작은 모임들이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 공부 빼고는 다 재밌었어요. 정말로 들어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랬는데 이제 음악을 만나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한 친구가 저한테 우리 밴드를 하려고 하는데 노래할 친구가 없어. 그래서 나는 노래를 전혀 할 줄 몰라, 이렇게 얘기를 사실대로 했죠. 그랬더니 그냥 와서 한번 구경할래? 이렇게 하고 저를 데려갔어요. 데려간 곳이 지하실의 합주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 친구들은 상당히 그 형들이나 뭐 삼촌뻘 되는 분들한테 보고 배운 게 있었고요. 저는 아무런 정보가 없었어요. 처음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계란판으로 되어 있는 그 방음 이렇게 맞아요. 하는 효과가 있는 것들을 해놓고 설치해놓고 악기가 있었고요. 저는 그때 리얼 악기를 처음 봤습니다. 드럼, 베이스, 기타, 그리고 고2 때 그걸 처음 본 처음 거예요? 보고 실물로는 처음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그걸 연주하는 사람들을 처음 본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음악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접근이 없었구나. 그냥 저는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당시 MP3 MP3가 마이마이 이런 거. 테이프죠. 테이프 이런 거. 뭐 변진섭, 이문세, 마이클 잭슨 이런 그 당대 유명한 대중음악 가수들의 음악을 듣기만 좋아했지 그걸 하겠다고 나선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제가 그 친구들을 따라서 음악을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 제가 노래를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무시를 당했어요. 왜냐면은 늦게 들어오니까 음악적인 그렇죠. 어떤 뭐 조회도 전혀 없고 악보도 볼 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처음에 한 얘기가 노래를 들려주면서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이 노래 아니?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뭐게? 몰라. 레드 제플린 이러면서 그 친구들은 음악의 역사나 고전이라든가 지금의 대중음악과 연결고리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었고 저는 전혀 그런 그 연결성, 개연성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 같으면 네. 제가 하고 싶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야 보컬 할 사람이 없으니까 좀 와줘라 해서 간 건데 무시를 해. 그럼 저는 안 갈 것 같아.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공부 빼고 다 재밌었다니까요. 그렇게 친구들이 무시해도 재밌었구나. 그 친구들은 그 후에 대학까지 아주 좋은 대학을 가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지금 의사가 되어 있거나 경찰에 중요한 이제 간부가 되어 있거나 이렇게 돼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공부를 좀 할 걸 그랬는데 그 친구들은 그 시기에 이후로 음악은 안 했어요. 오히려 저는 그때부터 불이 붙기 시작해서 대학으로 연결되면서 그 이후에 음악 활동을 또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어쩌면 그 권유한 그 친구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완전히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음악을 하게 할 거라고 짐작조차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군요. 그 친구들은 그 여러 가지 뭐 세션이 있잖아요. 밴드에 들어가게 되면 뭐 그렇죠. 기타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드럼도 있고 뭐 그 키보드도 있고 보컬도 있는데 그 중에서 보컬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제가요? 저는 그냥 시켜주니까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제가 앞으로도 저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자기 결정권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잠깐만 이거 인생 인문학 괜찮겠습니까 오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초반에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결정권이 확실하고 비전과 목표가 확실한 것이 과연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통 배우는 목표 지향의 삶이라는 것만이 유일한 행복인가? 라고 저는 처음부터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삶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올바른 건 아니다. 교과서 바깥에 있는 인물로서 저를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오늘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에서 아직은 저도 아직 못하겠지만 무언가의 그 우리 백희 씨께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인생의 어떤 철학이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그게 인문학인데 거기가 함정이거든요. 편안하게 한 시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스타피쉬라는 그 그룹을 결성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초기 멤버죠.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창단 멤버. 보통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저는 이제 99년, 2000년에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서울에서 이미 하고 있었고, 집은 전주였고 광주입니다. 원래 집은 광주 광역시요. 그런데 서울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보장된 구직 활동, 거의 이제 다니기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가고 있었는데 지역에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는 또 한의대를 다녔던 친구인데 저한테 백희야 우리 저희 밴드를 하려고 하는데 노래할 친구가 필요해. 네가 와서 노래할래? 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아침 지금도 기억하는 게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그 전화를 받고 바로 짐을 쌌습니다. 지금 갈게. 지금 갈게.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하기로 했던 그 사업장에 담당하시는 분께 제가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당황하시고 놀라시더라고요. 그렇지. 보장된 일이 있는데 이제 조금만 고생하면 이제 아마도 거의 직원이 될 것 같은데 IMF 이후니까 맞습니다. 구직 활동도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날 저는 내려오지 않았으면 아마 못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날 그 결심을 한 것을 저는 인생의 어떤 그 터닝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내려와서는요. 와서 보니까 아예 숙소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그리고 그 준비된 멤버가 그 저한테 전화했던 친구와 저 딱 둘뿐인 거예요. 아예 그 초기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지역에서 가장 연주를 잘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재밌는 음악을 하고 싶어 하면서 음악을 몇 개를 들려주는데 너무 좋은 거죠. 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 아까 말씀드린 뭐 레드 제플린의 음악도 있었고 뭐 비틀즈 음악도 있었고 근데 그런 음악을 그 시대의 음악으로 그냥 똑같이 복원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런 형태의 음악들이 좀 유행이라
이런 터치를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래퍼가 있었으면 좋겠고 드럼을 치는데 드럼 치는 연주자가 예. 다양한 장르를 연주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어허. 기타를 치는 친구가 필요한데 정말 손가락이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쉬운데요. 네. 그 인물을 찾는 것은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일이 됐어요. 굉장히 그래서 어려운 일이죠. 그 이야기를 시작한 이후로 한 6개월에 걸쳐서 예. 한 명씩 멤버를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야, 옛날에 그런 거 같네. 그 엑스맨 영화 보면 네. 아, 그렇죠. 예. 그 찰스랑 자비에랑 이렇게 좀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네. 느낌으로 우리 함께 하지 않겠나? 네, 영웅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네. 활동을 초기에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예. 그 음악이라는 것을 어찌 보면 예. 그 직업 활동을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퇴근 후에 내가 충분히 시간을 활용해서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 상황이 너무 지금 불안하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것만큼 또 중요한 건 없잖아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예. 그래서 집안에서 반대도 있었을 것 같고 본인도 갈등이 굉장히 좀 심했을 것 같고 그런 맞습니다. 선택지가 좀 있었는데 예. 아예 그냥 직진해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시기를 돌려가지고 네. 저희 첫 공연으로 돌아가서 그 얘기에 그 맞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처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친구들과 함께 초대받아서 간 자리에서 무시당하면서 음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첫 공연을 했겠죠. 그렇죠. 그 첫 공연에 저희 부모님이 오신 겁니다. 네. 근데 그 첫 공연에서 모든 전교생들이 보는 축제 현장이었는데요. 제가 첫 공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객석에서 야유가 나옵니다. 노래를 너무 못한다. 네. 근데 그걸 누가 듣고 계셨을까요? 저희 부모님.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 이후로는 큰 힘이 됐어요. 오히려? 그 상처받은 마음에 이 일을 잘 해내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좋은 그 마음을 다시 들려드리고 싶다, 돌려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은 계속 그게 약간 저 이상으로 트라우마였었던 것 같아요. 약간 충격이었구나. 지금도 제가 음악을 하는 것에 염려가 있으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내가 하려는 이 일에 내 스스로 부끄럽지 말아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내가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나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취직했어. 공부했어.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 일정한 연봉의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서 할 수 있잖아요. 기준이 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그 기준을 부모님의 첫 상처로부터 저는 이 기준은 어쩌면 나는 통과를 못할 수도 있겠는데 이 기준을 오히려 내가 쥐고 한 단계씩 높여가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BK 씨 같은 경우에는 나의 행복은 이곳에 있으니 이제는 정말 나만 바라보고 내 행복의 기준에 내가 채워넣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한 길만 보고 가자라고 정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 다른 짓을 하거든요. 그래. 맞아. 아까 오프닝 때 보니까 아니 뭐 방송 DJ도 하고 내레이션도 하고 보컬 강사도 하고 최근에 뭐 기획자로서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이 부분도 다 본인의 행복을 채우기 위한 드리겠습니다. 활동들이겠죠. 음악을 그렇게 하고 이제 돈과 생계에 대한 부분을 살짝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거의 다 말씀을 드리면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력을 향상하는 것이 내부적인 그 결속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얘기보다 우리가 하는 음악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으면 팀이 항상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걸 제 스스로 목격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실력을 향상하는 것, 음악적이고 예술적인 어떤 위치를 빨리 도전하고 거기를 그 지점을 통과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음악이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는 것. 이 팀의 첫 번째, 두 번째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3년 정도의 시간에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됐어요? 어떤 계기로? 밴드 활동을 시작해서 3년 차 되던 해에 저희가 100회 이상의 공연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행사를 하고 클럽에서 공연하고 서울에서 불러주고 네. 뭐 크라잉넛이라든가 노브레인과 함께 공연하게 되고 그 100회라는 것은 1년 안에 1년에 100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네. 그걸 더 넘는 횟수의 공연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럼 당시에 홍대에서도 엄청 잘 나가는 예. 스타피쉬였군요. 단독 공연으로 이 클럽을 가득 채우는 경험을 했죠. 예. 예. 근데 서울 공연을 시작해서 서울 공연의 3년 차에 클럽을 꽉 채우는. 왜냐하면 도장을 찍어주거든요, 클럽에서. 네네. 예. 그래서 그 스타피쉬라는 도장이 이 클럽을 꽉 채우게 되는 경험을 3년 차에 하게 됩니다. 와, 그때가 몇 년도였습니까? 2003년이었어요, 그때가. 대박이다. 네. 그래서 2003년을 지나면서 저희가 이게 과연 우리한테 올바른 선택인지 한번 심판을 받아보자. 그래서 지금 요즘 많이 하는 뭐 밴드의 시대라든가 탑 밴드라든가 네.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전신이, 경연 프로그램, 예, 경연 프로그램의 전신이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했던 K락 챔피언십이라는 그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럼블피쉬가 대상, 거기서 네. 럼블피쉬가 대상, 스타피쉬가 은상을 탑니다. 은상 이제 2등. 예. 그래서 그래서 너무 멋지다. 네. 대상은 앨범을 내고 네. 그 해 그 자본력이 좀 부족했던 주최 측에서 네. 저희는 앨범을 내주지 않음으로써 1등만 세상 생각하는 예. 이런 세상. 거기서 이제 옳지 딱 못합니다. 길이 갈리더라고요. 이 대상을 탄 1위는 바로 계약사 네. 기획사의 계약이 되었고 저희는 이제 차일피일 미뤄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해 연도에 네. 그것도 기획서를 제출해서 프로젝트 앨범을 낼 수 있는 정도의 네. 이제 그 혜택을 주신 거예요. 그 수상 혜택을.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네. 사실 앨범을 하나 낸다라는 것은 엄청난 자본력이 들어가는 맞습니다. 집 한 채가 네.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것도 아쉽죠. 아쉽죠. 저도 그러니까. 아쉬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3년 차에 이제 저희 밴드가 그래도 우리가 3년 동안 했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대회 그래도 인정받았다. 예, 수상과 함께 우리 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사실은 열등감도 있었겠어요. 저는 뭐 지역에서 활동한다. 또 뭐 아주 빼어난 그 미남들이 아니다. 아이돌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룹은 아니니까. 당시 뭐 클릭비 뭐 이런 맞습니다. 얼굴 막 예, 예. 예쁘고 실력 좋고 막. 너무 많죠.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비주얼을 무기로 하는 팀은 될 수가 없겠구나 라는 지점에 저희는 각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연 횟수로 음악을 하는 일로 네. 이 5명의 남자가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정도가 된 거예요. 음. 바로 그 시점에서 저도 이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숙제를 내가 풀었으니 다른 걸 좀 해보면 어떨까? 또 갑자기 아니 앨범도 지금 안 난 상태인데 지금 다른 걸 보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것도 기회가 제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네. 그 스타피쉬라는 팀들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을 눈여겨보시는 몇몇 방송 관계자분도 계셨을 것이고 네. 공연 기획자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작은 공연에 객원 보컬로 한 사람씩 이제 쓰시는 거예요. 저라든가 우리 래퍼라든가 다른 연주자들을 한 명 한 명씩 쓰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그렇군요. 이렇게 밴드가 조금 알려지면서 네네. 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개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전주 MBC에서 어떤 모 PD님께서 DJ MC 콘테스트가 있어. 한번 응시해보지 않겠어? 라고 제안을 주신 거예요. 예. 라디오가 아니고 그냥 DJ MC 콘테스트예요. 그러니까 그 장르가 뭔지 모르는 채로. 그러니까 이게 지역 MBC에서 생각하는 뭐 탤런트 공채 뭐 이런 느낌이네요. 예예예. 2004년에 제가 여름에 지원서를 내러 가는데 네. 저는 그게 될 거라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밴드 친구들이 저를 불렀을 때도 제가 보컬이 되겠다고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전주 MBC에 제 이력서를 내면서도 이게 되겠다고 낸 게 아니고요. 될까 하는 마음으로 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몇 가지 다른 분과 좀 다르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상반신 누드 사진을 이력 사진으로 제가 제출합니다. 물론 중요 부위는 다 가리고요. 중요 부위를 자료 한번 올려주지 마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제가 가리고 이게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로 여기를 가리고 파격적이었겠네요. 2004년에 그때는 머리가 완전 빡빡머리였습니다. 아하. 그렇게 이렇게 상반신으로
약간의 그 누드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세미 누드로 갔어요.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절반 정도도 아니고요. 이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제출을 드린 것인데 이력서가 통과가 된 거예요. 와. 그리고 이력서 뒤에 붙여 넣어야 될 나는 어떤 방송을 하고 싶다. 그 지원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 통과가 되면 2주의 연수 기간을 거쳐서 최종 대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2주의 연수 기간 동안 제가 방송국 생활을 처음 한 거잖아요. 이제. 녹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음향 기기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원고는 작가님과 이제 그때 진행자분들께서 코칭을 해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글을 써야 하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구나. 2주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전주 MBC DJ MC 콘테스트에서 제가 금상을 탑니다. 밴드에서 타지 못했던 그 금상. DJ 콘테스트에서 하늘 풀었군요. 근데 그때도 최종 1등은 아니었어요, 또. 1등은 따로 있었어요. 그 해의 1등은 여성분이셨고, 저는 이제 말하자면 2등이 된 거예요. 하지만 무척 기뻤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으로서는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DJ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DJ를 맡기시지 않았고, 코너를 3개를 주셨어요. 각각 다른 프로그램 3개를 하나는 정보, 하나는 음악, 또 하나는 이제 그 생활 분야에 관련된 뭐 사연 읽기 뭐 이런 건데요. 정보, 음악, 생활 3개를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실까? 왜냐면 한 분의 그 손에서 이렇게 다 하실 수가 없는 일일 텐데. 그렇죠. 그리고 그 대상을 받으신 분은 바로 DJ가 되셨고, 바로 DJ로 했고, 오후에 오후의 발견 이런 프로그램을 바로 시작하시게 됐어요. 근데 저는 6개월을 코너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메인 DJ 혹은 메인 MC로서 아직 부족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바로 6개월 뒤에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메인 MC가 그때 인기 엄청 많았잖아요. 감사하죠. 그 프로그램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약 3년 정도를 별이 빛나는 밤에를 전주 MBC에서 진행할 수 있는 행운을 제가 얻었죠. 그렇게 해서 팬도 많이 생기고 본격적으로 방송 활동을 하고. 근데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방송 DJ로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그거 갑니까? 겪지 말아야 할 그거 갑니까? 저도 이제 전주 MBC 아나운서니까 라디오계 손이 떨리네요. 전설 같은 어떤 그 개편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 한번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훨씬 더 제 얘기에 근거가 되는 사실을 수집하시기에는 쉬운 위치에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일을 겪어낸 사람으로서 입장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됐지는 저는 모르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냥 그 일이 벌어진 것만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그냥 약간 가십거리입니다. 그냥 별이 빛나는 밤에를 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개편이 되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자르고 200키의 해피투게더라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했죠? 2시간 똑같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통으로 자르고. 몇 년도?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럼 약 한 20주년 이제 가까워지는 그 시기에. 맞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20주년 가까워지는 시기에.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는 이렇게 뜨거운 사랑과 관심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그런 관심을 받게 됩니다. 어떤 관심을 받았죠? 문자가 한 500개씩 와요. 너는 누구니? 너는 어디서 왔니? 너는 누구니? 라고 하는 것을 가장 나쁘게 생각하시는 바로 그 표현. 당신이 누구간데 그 자리에서 그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라는 얘기가 문자가 500건이면 400건 가까이가 그런 얘기였고 나머지 한 100건이면 저한테 우호적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려의 목소리. 왜 걱정하고 거절하지 않았니? 그걸 그 자리를 준다고 왜 덥석 받았니? 라는 얘기가 또 이 100건 중에는 또 있었던 거예요. 건들지 말아야 할 DJ를 건드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지역 방송사에서는 네. 잠깐 어떤 특별한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식으로 개편을 통으로 해서 2시간을 다 그 시간대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듣고 좀 과감했었네요, 당시에. 근데 그렇게만 했으면 저는 저의 그 감정, 예를 들면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DJ로서 저는 그냥 잘했으면 잘했다, 못했으면 못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느 시기에 이제 물러날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저는 이제 제가 그 생각만 하면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어요. 그 이제 감독님이 계속 프로듀서께서 변경이 됩니다. 이 짧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교체가 되는 프로듀서가 계속 바뀌어요. 예. 그러면서 요구사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성인가요나 트로트를 틀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방송을 해보자 라고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예. 그때 정말 그 애청자분들의 큰 대노함을 제가 온몸으로 받으면서 이게 과연 내가 이렇게 관심을 받아도 되나? 너무 뜨거운 사랑이었어. 너무 뜨거워서 손에 데일 것만 같은 그런 사랑을 제가 받았죠. 실제로 그 방송국에 사람들이 몰려왔었다면서요? 몰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뒷문으로 퇴근하고 그런 일이 좀 자주 있었어요. 거센 항의를 하러 내가 왔다. 그 사람을 나를 만나게 해달라. 그럼 내가 너 누구니? 라고 묻겠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해서 바로 그 극렬한 표현인 그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런데 한 번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이제 그런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전주 MBC에서 제가 메인인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할 수 없게 됐죠. 저는 이제 하차가 됩니다. 이제 물러나고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이백희님의 사실 잘못이 전혀 아니거든요. 팩트 체크는 아나운서님께서 제가 아시게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방송국으로 가셔서 DJ 활동을 하십니다. 이제는 음악적인 성격이 완전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죠. 이백희 해피투게더의 끝물이었던 성인가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TVN 전국교통방송에 가서는 그것이 메인인 그 음악 장르가 메인인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약간 점심때쯤에 하니까 그렇습니다. 기사분님들이 많이 듣고 그래서 이게 참 운명의 수레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굴러갈지는 저는 정말 재미있게 스스로 그 수레바퀴 위에 올라탄 게 저잖아요. 이게 위험하고 위태로우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렇게 스펙타클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합니까?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일단은 세 번째 직업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업은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렇게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하인드가 다 있는데 이거 다 말해요? 말씀해 주세요. 재밌네. 좀 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재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스타피쉬라는 팀을 시작해서 2003년에 K락 챔피언십에서 은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그 수상이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대회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갖게 되냐면 사교육 시장에서 노래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게 됩니다. 공식적인 그렇습니다. 자격이에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관광 관련, 음악 관련 수상 경력이 인정됩니다. 공신력을 얻는 거구나. 이 네 가지 규칙을 제가 만족하게 됩니다. 아마 사교육 시장에서 음악을 지도하실 때 본인들이 깜짝 놀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과 그 연도 문제 그리고 그 관련 자격 문제로 아마 이 음악을 가르치고 싶은데 자격을 갑자기 고민하게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구나. 저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저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했는데 마침 제 위치가 대학을 졸업했고 관련 수상 경력을 갖게 된 겁니다. 또 강사의 뭐 꿈은 전혀 없었고 그 당시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자격을 갖추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예술고등학교에서 강사로 와서 노래를 가르쳐주지 않겠냐고 요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저는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당 교장 선생님께서 만나보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본인을 뽐내면 채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있는 그대로 자기가 조사한 바로 그대로 얘기해 주시는 걸 보고는
또 한번 믿고 같이 일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오히려 그 겸손함을 신뢰로 받아들인 거군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주시길 희망했어요. 그래서 서울예술대학교를 졸업하신 전공 선생님께 제가 배우게 됩니다. 같이 교사인데 네. 저는 배워서 가르치고 배워서 가르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났더니 네. 너무 그때 그 학생들에게 감사한 게 모두 네. 대학을 진학을 한 거예요. 음악 전공. 예, 보컬, 노래로 대학을 진학을 한 겁니다. 이제 후학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신 거네요. 그래서 아니 이거는 제가 한 일이지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의지도 없었고 그럴 기회를 제가 찾아 나선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를 알리기 위한 어떤 구애 활동 역시 그 담당 선생님과 학생 모두에게 저를 격렬하게 제 스스로를 알리는 것이 아닌데도 일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는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후시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나의 행복만을 쫓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타인의 행복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구나를 맞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드리면 타인의 행복과 불행에 나의 역할이 일정 부분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대충 가르치면 이 학생들은 대학 진학에 실패할 것이고 그러면 나의 불성실함과 비전문성 때문에 학생들이 슬퍼진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전에는 그런 거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1년을 보내고 난 뒤에는 그 학교에서 3년 동안 제가 재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우리 지역의 대학들에서 보컬 전문 강사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우리 이백효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런 학생들과 함께 뭔가 좀 결과물도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음악으로 전공한 친구들에게 직업으로 음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음악해서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음악하면 배고프다. 예술하면 배고프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얘기인데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두 가지에 대한 약속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학생이 하고 싶어하는 지점이 어디까지인지 부모님과 공통된 의견을 가지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부모님과 학생이 비전이 공유되지 않으면 학생은 무리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부모님은 원하지 않는 것을 지원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니까 이게 서로 엇갈림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재학 시절에 최소한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음악 활동을 한 바퀴 경험하게 하는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음반 제작 프로젝트를 작년까지 7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한번 보내보는 것, 음반 제작까지가 마무리. 마침표를 찍는 작업까지 한번 해보는 거다. 완전히 1년을 음악인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창작하고 작사, 작곡하고 연주하고 편곡하고 녹음하고 이 녹음한 내용을 다시 또 편집하고 거기에 앨범 아트, 디자인, 안에 속지 그리고 최종 결과물까지를 모두 학생들이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을 7년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찌 보면 물론 이제 이백희님의 삶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때까지의 삶을 비춰봤을 때 그 음악을 선택하고 음악으로 이제 큰 활약을 했고 또 오디션에 가서 많은 경쟁자들과 그런 경험했던 그런 추억들 그리고 방송 DJ를 하기까지 그 2주간의 경험했던 원고는 어떻게 써야 되고 방송자면 어떻게 만져야 되고 이런 경험들 그리고 배철수 무지하게 비난받았던 그 경험까지 어떻게 보면 본인의 다 무기가 된 거네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그런 경험과 그런 노하우를 알려줄 수 있는 이백희님이 되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직업 몇 가지에 대한 것에 결론적으로 제 입장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는 제가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 제가 놓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있죠.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예를 들면 방송 데뷔하는 시점에서 DJ MC 컨테스트에서 금상을 탄다거나 또 밴드 활동을 하는데 그 밴드가 또 수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경험들을 운 좋게 저는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최초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 일정한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경험들이었던 거예요. 후시적으로. 대개가 저의 경우는 대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직업이라든가 미래의 본인의 어떤 그 지향점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교과서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수용하시되 교과서 밖에 있는 인물도 불행하고 있지는 않다. 불행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백희 씨는 이제 너무나 겸손하셔서 끊임없이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온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본인의 의지대로 살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악을 하겠다는 것도 본인의 의지였고, 그런 맞습니다. 콘테스트에 나가는 것도 내 의지였고, 맞아요. DJ도 뭐 누군가 이렇게 캐스팅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DJ 그렇습니다. 콘테스트에 나가서 지원한 것도 본인의 의지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한번 가르쳐 보자라는 것도 본인의 의지였고, 그러니까 뭔가 작지만 한번 해보는 거, 한번 해보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쌓아가는 것도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요.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재미나게 사시는 그 모습이 저도 이제 방송 일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좀 부러운 부분도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이렇게만 살 줄 알았죠, 여러분? 더 있습니다. 최근에 또 독서 모임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 독서 모임이 단순 그냥 책 읽고 뭐 하는 그런 독서 모임이 아니라 뭔가 좀 규격화돼 있고 뭔가 좀 정리가 돼 있는 그런 독서 모임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최근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시간 한번 보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시간 보면서 시간 관리 안 하니까 이렇게 편하네요. 생방송을 하시니까 시간 관리 맨날 하셔야 되거든요. 교통방송 가면은 중간중간에 교통제보 들어오면 해줘야 되고 딱딱 맞춰야 됩니다. 교통정보 뭐 하다가 교통정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마음 편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음악 외적인 사실은요 밴드를 하는 것 그리고 방송을 하는 것은 사실상 직접 음악을 하거나 간접적으로 음악적 환경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 음악 한 곡을 함께 나누면서 맞네요. 정서를 교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음악 바깥에 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내가 꼭 뭐 작곡가, 보컬, 연주자가 아니더라도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음악 환경에 휩싸여 있는 저는 그렇게 맞네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적인 환경 바깥으로는 처음 나간 경험입니다. 이게 제가 독서 모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하나는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전주 사회혁신 리빙랩이라는 지역 활동가 프로그램입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작은 지역의 활동들, 예를 들면 헌책방들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 헌책방들 요즘에는 어떻게 살리면 좋을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동화는 어떻게 누가 들려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각각의 개별적인 인물들이 계시다면 이것이 전주라는 큰 도시에서는 이 문화를 어떻게 모두가 활용할 수 있고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거기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냥 경험만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기획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도 계셨어요. 저는 그 일환으로 사회혁신 리빙랩의 인문학 강좌에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함께 피드백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발을 들여놓았다가 뺄 수 없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 일원으로 참여했던 거예요. 제가 리더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저도 되게 존경하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김JB 교수님인데요. 그 교수님이 독립생활자 모임이라는 모임에 저를 초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모임이었고 저는 초대를 받아서 한번 방문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담당하시는 교수님께 제가 여기 고정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또 용기를 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사회혁신 리빙랩의 인문학 그 모임에 참여했던 것, 그다음에 독립생활자 모임을 했던 이 두 개 시간이 2년 정도 흐르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저는 완전히 그 전과 후가 같은 사람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악 바깥에 있는 분들이 얼마만큼 치열하게 삶을 살고 계시는지를 눈으로 봤고 세상을 바꾸려고 작지만 자기 현장에서 치열하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의 헌책방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하고 있었지만 손발에 땀이 나게 그것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정말로.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서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어떻게 하면 이 헌책들을 다시 새 지식으로 계속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까를 고민하시는 분과 한 테이블에 앉아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이백희 씨의 어떤 인생은 음악으로 쌓여있는 인생이었지만 다른 영역에 쌓여있는 사람들과 이제 교감을 하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된 거군요. 그래서 저에게는 큰 두 가지 숙제가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걸 내 마음 속에 들어온 이 뜨거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벌려놓은 방송, 음악, 또 학생들이 지도하는 일들, 이것을 이렇게 계속 산발적으로 혹은 각각 독립되게 놔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저는 부딪히게 돼요. 자꾸 쪼개지는 약간 인격이 그렇죠. 다른 곳이잖아요. 이거를 한데 어떻게 묶을 것인가. 그런 숙제가 놓여지는데,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가장 큰 덩어리의 그룹부터 이 불을 좀 들여야겠다 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에 있는 지역 음악인 협회입니다. 작년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그 많은 분들이 저를 신임해 주셔서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님이시군요. 진짜 말씀하시죠. 회장님. 회장님. 진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아니요. 근데 1년 동안 활동이 너무 미약하거나 보이지 않아서 마치 이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시거나, 저도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제 이 조직은 훨씬 탄탄하게 앞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이제 드릴 입장에 곧 도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북모닝이라는 독서 모임입니다. 역시 음악을 하고 있는 예술가분들과 그 바깥에 계셨던, 원래 사업가이시거나 혹은 뭐 의상이라거나 뭐 다 전혀, 그러니까 이 예술 분야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오셨다가 이 모임을 통해서 발을 들이시게 된 분들과 제가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서 저는 이제 말씀하셨던 그러면 기획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또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음악 활동이 관습적이었다면, 그냥 만나서 음악하고 발표하면 되지 라는 관습이었다면, 기획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음악을 보니까 왜 내 음악을 들어줄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가지 않았지? 내 음악을 들어줄 사람을 왜 내가 발굴하지 않았지? 가장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왜 내 음악을 들려드리지 못했지? 라는 생각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건을 만들어서 내 물건 좋으니까 찾아와. 방문 판매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누군가 해야 된다면 제 음악이니까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방송을 하는 저는 제 방송을 제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을 지도하면 그 지도한 내용의 전문성을 확실히 답보하고 이것이 어떻게 쓰임을 갖는지를 설명해 줘야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음악과 예술 분야에서는 그것을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뭔가 이런 느낌인가요? 저 친구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그렇기도 하고, 말을 들을까봐. 그리고 어떤 유사한 형태 잘 되는 예술가들을 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나는 따라쟁이가 되거나 너무 시류에 편승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도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제 바깥에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제 속에서는 우선은 뜨거운 불을 함께 나누고 싶고, 예술가들이 있다면 그 예술가의 음악과 예술 작품이 가장 맞는 분들께 최소한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전해드리고 싶고, 대면하게 예술가가 예술의 형태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게 저한테는 이제 기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책을 이제 중심으로 한 북모닝이라는 모임에 함께 하고 계시니까 책과 음악 그리고 다른 영역 활동 이게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는지는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또 책을 중심으로 한 계획을 또 갖고 계신지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것을 포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판단을 좋게 하셔도 되고 나쁘게 하셔도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판단이고요. 뭐냐면 저는 제 일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몇 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밴드를 할 때도 그렇고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그렇고 가장 필요한 건 전문성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문성이 없으면 나 자신을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한 나머지 지금 이 일에 빠져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조심스럽고. 네. 그러니까 정말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은 겸손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열등감인 거예요. 내가 완벽한 전문가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시면 전문의 영역으로 빨리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문의 영역에 들어간 데 있어서 책이 아주 유효한 작용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생각하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후시적으로 지금 학습했잖아요. 밴드 생활을 15년에서 20년 하고 방송 생활을 14년, 15년을 하고 이렇게 된 지점에서 결국은 전문성이 필요했구나라는 얘기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책에는 첫 번째가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북모닝에서 독서 모임으로 다루고 있는 책의 첫 번째가 예술가가 되려면 그 예술을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예술을 즐기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 예술 행위를 하는 것과 즐기는 것은 가장 높은 단계 전문성이라는 거죠. 그걸 놓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가보는 것들을 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룬 책은 처음에는 교육책이었습니다. 음악과 관련된 음악 교육,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발도르프라든가 우리가 알게 되는 무슨 유치원에서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귀로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쓴 책들을 저희는 책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기존에 알고 계셨던 그 멤버들도 있었지만 다시 학습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문성을 기초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다시 쌓아가자고 하고 그렇게 음악과 관련된 교육적 지식, 지금까지 나온 그 최신 자료부터 과거에 아주 오래된 자료까지 쭉 한번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한 것은 예술가는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 활동을 어떻게 세상과 만나게 해줄 것인가, 예술가로서 굶어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자체로, 그리고 그것을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럼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대답들을 이제 스스로 이 책을 통해서 했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트렌드 2020, 코리안 트렌드 2020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술적인 본인의 감각과 예술적 완성도와 시대의 흐름은 어떻게 눈높이를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예술가의 무엇이 두려운가, 아트 앤 피어라는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예술과 피어, 공포, 불안,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됐겠죠. 그러니까 예술가가 가질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들어오신 분은 예술가를 이해하고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은 비즈니스에서 얻을 수 있는 사고 체계를 학습하면서 이야기를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기획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방송에서 이제 연출도 하고 기획 일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획의 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릇에 좋은 재료를 만들어서 하나의 보기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이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렇죠. 어찌 보면 아까 비전문성에서 전문성으로 가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고 희망하고 있어서 책을 읽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베키 씨는 그동안 비전문적인 일을 한 건 아니에요. 다 전문적인 일인데 책이라는 것은 어떠한 소재나 주제를 정갈하게 맞춰서 정리해서 그 결과물로 나온 작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흡수를 하고 내가 했던 그동안의 일들, 그런 어떤 경험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그렇습니다. 그 정리를 하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를 저에게서 끝내지 않고 그 함께 모임을 하고 있는 분들과 교류하고 그것을 처음에는 한 페이지짜리 기획서 같은 것들을 이제 내보자. 어떤 그 기획 공모가 있으면 우리 이런 거 공모가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런 얘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고요. 지금 그 멤버들 중에서는 기획서를 실제로 사업을 이 안에서 나온 얘기를 사업화하는 멤버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그런 의견들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고 혹은 어떤 기획을 할 때에는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함께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결국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과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 사이에 잘 다리를 만들어주는 일, 그리고 그것은 예술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일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 한 잔 마셔도 됩니까? 예.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목이 타네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두근두근. 들어와.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술가는 서울 가야 한다. 서울 가야 파이도 크고 그리고 아주 새로운 문물들이 아주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변화하는 트렌드에 내 예술성을 더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백혜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또 활동하는 그렇습니다. 예술가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쉬운 부분 없는지 또는 오히려 나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역의 예술가. 그러니까 예술가는 원래 그냥 예술가여도 됩니다. 지역의 예술가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예술가와는 좀 다른 색깔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우리가 어떤 도시적인 것 그리고 주류적인 것 메인의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 건데요. 제가 밴드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제 역으로 지역에 있으면서 자꾸 서울로 공연을 갔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활동을. 그렇죠. 최초에 그 공연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그 주류 씬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어서 큰 이득을 봤다는 겁니다. 유행하지 않는 음악을 저희는 할 수 있었어요. 당시 2000년대 초에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큰 부류가 있었습니다. 홍대 씬에는 델리 스파이스 그리고 김유나 씨가 있었던 밴드 자우림으로 대표되는 모던 락이 한 홍대 앞에 큰 틀이었습니다. 모던 락이 정말 큰 주류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말달리자의 주인공 팀 이름이 뭐죠? 크라잉넛. 그다음에 노브레인 이런 팀들이 하고 있는 그런 펑크락이 있죠. 그러니까 홍대 앞에는 크게 두 가지 주류의 음악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모던 락과 펑크락. 근데 저희는 전혀 그런 음악이 아니에요. 밴드 스타피쉬의 음악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락 위에 랩이 들어가 있는 음악인 거예요. 그거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만 대한민국에 유행했던 겁니다. 림프 비스킷이라든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팀들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좋고 락을 하는데 잠깐 랩을 하는 멤버들이 있는 그런 팀을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그걸 15년에서 20년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주류에 저희가 없었기 때문에 주류 시장에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3번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청취층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모던 락도 아니고 펑크 락도 아닌 음악을 원하는 분은 저희를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생소하고 더 색다를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 그러니까 본인의 음악 색깔의 정체성을 주류에 편성하지 않고 하고 싶다면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지역에서의 예술 활동은 저한테는 유리한 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워낙 기회는 많습니다. 서울이. 공연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고 예술가들이 나는 공연 페이로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면 거기 계셔야 됩니다. 맞아요. 공연 페이를 가지고 근데 저희는 뭐였냐면 저희의 음악을 꾸준히 할 수 있고 그 예술적인 선택권, 자기 선택권을 우리 밴드가 갖도록 하는 데에는 이 포지션이 좋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지역은 좀 여러분이 약간 여기서 한 걸음만 딴 얘기 좀 한번 해볼게요. 지원해주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고 바로 당신이 그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특히나 지역에서 전주, 완주만 생각해도요 예술가를 위한 컨텐츠들이 넘쳐나고 실제로 여기서 예술 활동을 하고만 계시면 그 혜택을 그냥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역에서는 예술가를 더 우대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또 희소성 있게 여긴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에서는 기획서를 한번 제출한 뒤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너무 많은 사람들의 경쟁 속에 놓여 있다 보니 굉장히 불안정한 생활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비교적 여러분이 또 바르게 자신의 음악을 꾸준히 하실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기회는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뮤지션들의 생활이 안정적이다 그런 건 아닌지 알아요.
네. 알아주세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면 복지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고요. 네. 회장님이시니까 하시는 예. 말씀이십니다. 예술인의 자기 음악, 자기 결정권에 대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답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막 예. 중구난방 아니에요? 지금? 아주 좋았어요. 예. 사실 독서 모임을 해서 그런지 정리가 굉장히 좀 잘 됐습니다.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독서 모임을 하고 왔거든요. 저기 지금 저희 독서 모임 멤버들인데 화면 바깥에 지금 계시기도 네, 하고 오늘 독서 모임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껏 텐션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웃어가지고 오늘 잘 들었어요. 그 독서 모임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지 저는 우리 백희님을 생각하면 그런 책이 떠오릅니다. 그래요? 어떤 책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영감을 주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리고 사회 속에서 무언가에 작용을 하게 만드는 그런 스테디셀러 같은 그런 책이 꾸준히 사랑받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 인문학 3편하고도 아주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인물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인생 인문학 3편을 끝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또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오늘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빛내준 우리 이백희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 화면 바깥에 또 계신 많은 또 우리 스태프들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댓글과 좋아요, 구독. 이거 꼭 하라고 하더라고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꾹꾹.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